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업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등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죠. 이제 모병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모병제 시행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나 예전부터 모병제 필요성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게 좀 실현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병제 국가 상황에서 일정 연령이 도달하는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빠르게는 1학년 마치고 또는 2학년 마치고 입대를 많이 합니다. 군에 복무하다가 상을 입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제대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도 고통이겠지만 가족도 또 심적인 고통이 아주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병역 의무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 군 복무를 이행하다가 경찰 공무원 또 소방 공무원 공무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들을 케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군복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어떻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자 등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신청 자체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자를 구분해서 신청하지 않고 함께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해서 진행합니다. 일단 유공자하고 보훈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제출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 준비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서 결정이 나오는데, 요건 해당 결정이 나오게 되면 등급을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보훈병원에서 그 해당 지역이죠. 신체검사를 해가지고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요건 해당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등록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달 지급되는 비용,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데 그걸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이제 등급 조정을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요건 비해당 결정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해당 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가 그 이의신청에서도 수용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소요된 시간이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이 국가보훈자나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정말 등급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해를 넘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건 비해당 결정이 나오게 되면 거쳐야 될 절차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6개월 정도에서 9개월 정도면 결정이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1년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해당 결정이 나온 경우는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돼서 또 진행을 하게 된다. 이런 정도로 절차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등록에 대한 실제 사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현부심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경찰 공무 준비하다가 상해를 입은 이런 경우를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 공무원이 이제 음주운전 단속을 나갔었다고 그래요.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음주 측정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진 휴대폰만한 주행 중에 차들을 다 정지시켜가지고 측정기를 입에 대고 이제 불게 하는데, 이 운전자가 급하게 도주하려고 차량을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경찰공무원이 팔을 차로 넣었다가 이 팔이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한참 동안을 한 몇 미터 정도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해를 입은 경우인데, 신청을 했더니 국가보훈처에서도 그 사람의 병력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치료 기록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해당 결정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겪고 있는 통증은 과거에 발생했던 상해가 진전된 것이지 공무 수행에서 발생된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해당 결정이 됐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학교 생활, 그 밖에 또 이제 활동 기록들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검토를 해봤더니 초등학교 시절에 그 다쳤던 거하고 이번 공무수행 중에 발생했던 그 사건의 결과하고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유공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해당 결정자의 적절한 대응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련 기록을 다 모아서 검토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고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오시면 쓸만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의 첨부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되죠. 대개 등록 신청부터 의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본인들이 등록 신청을 했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많이 오시는데 처음부터 오시면 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전달을 해서 상담을 받고 안내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훨씬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